그럼 우선 2018년 상반기 SK텔레콤 채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우선 SK텔레콤의 2018년 신입 채용에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그 변화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가 한 가지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동안 계속 써왔던 신입 채용이라는 용어 대신 주니어 탤런트 채용이라는 용어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앞으로 설명드릴 작은 변화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SK텔레콤에서는 현재 SK그룹 공통으로 시행하고 있는 3월, 9월 공채 이외에도 일부 직무에 한해서는 수시 채용이라는 형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반기에 인턴 전형에서 열리지 않았던 R&D, 빅데이터 관련된 직무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 좀 궁금해 하셨을 텐데 이 분야는 저희 공채가 아닌 수시 채용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특히 특정 기술 등 저희 세부 직무 역량을 필요로 하는 뉴 ICT 직무에 대해서 주로 이런 방식을 적용하고요. 수시 채용이라는 이름답게 저희 공채처럼 3월과 9월 공채 시즌과는 상관없이 연중 상시로 공고가 오픈된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수시 채용 공고는 저희 현재 지원 페이지인 SK그룹 채용 홈페이지가 아니고 SK텔레콤 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우선 SK텔레콤 채용 홈페이지는 저희 SK텔레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속 가능하시고 현재 오픈되어 있는 주니어 탤런트 공고와 그리고 직무 정보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관심 있으신 직무가 현재 공고가 안 떠 있을 수도 있고 또 공고를 나기를 계속 기다리면서 사이트를 매일매일 확인하시기가 좀 번거로우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SK텔레콤 홈페이지에서는 인재DB라는 코너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인재DB에 여러분들 본인 정보와 관심 분야를 등록해 놓으시면 관련 공고가 뜰 때 저희가 연락을 드립니다. 그럼 자, 이렇게 활용을 해보시고 전체적으로 2018년 상반기 채용에 대해서 변화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상반기 인턴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번 상반기 인턴 모집은 크게 3가지의 전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상반기 인턴, 일반 인턴, 그리고 글로벌 인턴, 바이킹 챌린지 이렇게 3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3전형이 모두 8주 동안 이제 인턴십을 통해서 최종 합격이 결정되고 2019년 1월에 입사하시게 된다는 점은 다 공통점인데 선발 과정 그리고 지원 자격에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인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서류 전형, 필기 전형, 면접 전형의 과정을 모두 통해서 선발되게 됩니다. 글로벌 인턴 같은 경우에는 선발 과정을 동일합니다. 서류, 필기, 면접 모두 진행하게 되지만 지원 자격에 큰 차이가 있는데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 유학생, 외국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전형이니까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일부 직무는 일반 인턴 전형과 동일하지만 선발되시고 나면 SK텔레콤 내 글로벌 관련된 사업들, 그리고 글로벌 고객과 마켓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에 배치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2가지와 또 다르게 바이킹 챌린지라는 경우는 저희 도전과 열정이 가득한 본인만의 스토리가 있는 분들을 위한 전형인데요. 물론 일반 인턴 전형을 지원하시는 분들도 다 본인만의 스토리와 열정이 당연히 있으시겠지만 바이킹 챌린지의 가장 큰 차이는 서류 전형, 필기 전형 대신 바이킹 스토리, 바이킹 오디션이라는 전형을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그 정해진 자기소개서의 문항, 그 프레임 안에서 본인의 끼를 발산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유 형식으로 제출하는 바이킹 스토리,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형태의 바이킹 오디션을 통해서 합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뭔가 본인만의 톡톡 튀는 이야기가 있으신 분들은 이 전형으로 지원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제가 3가지 전형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이 3가지 전형 간의 중복 지원이 가능한지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우선 인턴과 글로벌 인턴 전형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지원 자격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인턴은 모두가 지원하실 수 있지만 글로벌 인턴 분들은 저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한 번 더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만 일반 인턴과 바이킹 챌린지는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복 지원을 하시더라도 두 전형이 같은 방식으로 이제 면접 전형까지 오시면 면접을 같이 진행하시기 때문에 면접 전형 이전의 전형 방식, 서류 필기, 그리고 바이킹, 오디션, 그리고 스토리 이렇게 전형 방식의 차이만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모집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반기 모집 분야는 크게 세 분야로 나눠집니다. 세션 1에서 설명드릴, 지금 이 시간에 설명드릴 마케팅, 텔코 서비스 기획, 마케팅 데이터 어널리틱스라는 직무가 있고요. 그리고 이따가 5시부터 시작되는 세션 2에서 설명드릴 IoT 데이터 사업, 그리고 ICT 인프라 직무, 이렇게 5가지 직무가 있습니다. 각 직무에 대해서는 직무 세션 시간에 좀 자세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가장 궁금해하실 채용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홍보 자료나 브로셔에 5가지 직무를 포함해서 00명이라고 표기를 해두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채용 인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몇 명이다 이러고 시원하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2자리 후반, 중후반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수시채용에 대해서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수시채용 등으로 저희 작년보다 공채에서 모집하는 직무 분야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각 직무별로 보면 작년보다 채용 인원은 증가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채용을 포함하면 3자릿수까지 올해는 채용을 진행한다는 점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만 여러분들 지원자 그리고 인턴 사원 여러분들의 역량 수준에 따라서 채용 규모에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작년에도 채용을 진행하는데 저희가 대략적으로 산정하고 생각했던 규모보다 더 우수한 지원자분들이 많이 모이셔서 더 많이 채용을 진행한 직무가 있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 외에 참고하실 만한 점은 저희 이제 기입되어 있는 것처럼 장애, 보훈 대상자들의 경우에는 전 과정에서 가점을 적용할 예정이니까 서류 지원 시에 해당 사항 잘 기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중점적으로 저희가 보셔야 할 사항이 텔코 서비스 기획, 마케팅 데이터 어널리틱스, ICT 인프라, 그리고 글로벌 인터넷 2가지 직무는 저희 포트폴리오를 선택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는 저희 지원 직무와 관련해서 좀 더 자기소개서에 쓰지 못한, 더 보여주고 싶은 다양한 자료가 있다라고 하실 경우에 최대 5개까지 파일을 제출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 서류 지원 시에 첨부 파일 형태로 첨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평소에 저에게 많이 여쭤보시고 궁금해하셨거나 저희 또 지난주부터 사전 질문을 진행을 했는데 사전 질문을 통해 응모해 주셨던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좀 틈틈이 저희가 실시간 질문도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방송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다양하게 코멘트 남기실 부분 있으시면 부담 없이 남겨주세요. 우선 저희 전형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많이 여쭤보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각 전형별 경쟁률 그리고 인턴십의 최종 합격률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이 인턴십이 저희가 이제 채용을 전제로 하는 인턴십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합격이 되는 걸지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시는데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쟁률이나 전환율은 저희가 정확하게 정해놓고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모집 인원과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원 직무 그리고 채용 시기별로 지원자 수나 역량의 수준이 굉장히 많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절대적 기준에서 예년보다 우수한 지원자가 많다고 판단되면 필기나 면접 그 다음 전형에서 더 많은 기회를 드리려고 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인턴십 합격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정확하게 정해놓진 않지만 평균적으로 몇 년간의 추이를 지켜보면 한 50% 이상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으로 이것도 합격자와 뭐 규모를 설정하기 때문에 50%보다 뭐 낮을 때 높을 때 다 있었는데요. 다만 한 가지 명심하실 점은 50%라고 해서 저희가 2명 중에 1명만 합격하는 형태라든지 전체 인원수 중에 등수로 이렇게 잘라내는 상대평가 시스템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절대적인 기량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점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영어 점수 아니면 자격증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 아니면 부족한 점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는 질문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아마 이런 질문은 저희 지원서를 아직까지 작성해 주시는 분들이 주로 주시는 것 같아요. 아마 결론부터 말하면 저희는 지원 페이지에 영어 점수, 자격증 기입하는 입력란 자체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최근에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방식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데 저희는 사실 몇 년 전부터 이런 정량적인 스펙은 채용 과정에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무와 전혀 관련 없는 어떤 자격증, 영어 점수를 한 줄보다는 실제로 지원하시는 직무에 대해서 역량 향상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고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가 저희는 궁금한 내용이니까 그런 정량적인 부분보다는 자기소개서에 본인만의 스토리를 좀 더 집중해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학점이 너무 낮은데 아니면 저 신입사원으로 지원하기엔 나이가 너무 많은데 아니면 전공이 좀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지원해도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을 또 저에게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사실 위에 했던 질문이랑 좀 비슷한 맥락이죠. 저희는 특히 서류평가 시에 저희 자기소개서 내용 이외에 다른 내용은 모두 블라인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 개인정보인지라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실제로 뭐 전공 공부 대신 다양한 경험과 활동에 집중하시느라 학점이 생각보다 낮으신 분들 아니면 뭐 다른 공부나 다른 경험을 쌓다가 오시느라고 나이가 좀 일반적인 신입사원보다는 높은 연령대의 분들도 많이 입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전공에 대해서는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일단 모집 공고를 저희 보시게 되면 ICT 인프라 직무 제외하고는 전공 무관이라고 되어 있죠. 저희가 무관이라고 적어놨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공에 대해서 좀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희 서류 전형이나 면접 전형에서는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어떤 그 전공에 대한 지식, 그 지식의 수준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저희 다양한 경험들 그리고 직무에 대한 생각들을 들어보려고 노력하는 거기 때문에 얼핏 보기에는 좀 이 직무와 무관한 전공이지 않을까 해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전공을 가진 구성원들이 입사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이제 전형을 준비하시는 과정상에서도 그런 직무에 대한 본인만의 생각과 로직을 좀 더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항상 이제 상반기 인턴 전형을 열다 보니까 늘 궁금해 하시는 게 상반기 인턴에서 최종 합격, 최종 전환이 안 되고 나면 하반기나 내년 지원 시에 좀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상반기 인턴보다 하반기에 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우선 저희가 이전에 지원했던 이력, 그리고 뭐 합격, 불합격 여부는 저희 전형 단계에 상관없이 평가에 참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고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저희 채용 전형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을 살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전공, 나이, 학력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쓰시고 계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SK텔레콤은 열린 마음으로 구성원들을 맞이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앞서 말씀드렸던 정량적인 지표들보다는 직무에 대한 열정과 본인의 역량을 최우선으로 어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저희 SK텔레콤에 대해서 궁금한 점도 마구마구 실시간으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라이브 아까운 시간, 그 귀중한 시간을 내서 시청해 주시는 분들의 시간들이 아깝지 않도록 저희가 가지고 있는 팁들을 최대한 전수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남겨주세요. 다음으로는 저희 책상 앞에서 아마 지난 주말부터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서류 작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서류 작성에 대해서 많이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질문들을 토대로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첫 번째는 저희 가장 제일 많이 궁금해하셨던 추가 작성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 자기소개서를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총 1000자의 문항에 1번부터 3번까지에는 추가 작성란이 기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추가 작성란이 꼭 기입해야 하는 건지, 뭔가 기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는 건지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게 작년부터 저희가 생긴 내용인데, 사실 이 추가 작성란은 말 그대로 추가로 작성하는 부분이니까 기입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실제로 합격자분들 중에서도 그 1000자의 내용, 추가 기입란 없이 그 내용만 기입하신 분들도 꽤 많고요. 저희 자기소개에 대한 평가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1000자로 제한해 놓은 그 응답 안에서 진행이 되고요. 추가적으로 꼭 알아야 되는 사항이나 뭐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 참고하는 정도로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 추가 기입란이 글자 수가 좀 더 자유롭다 보니까 거의 이제 1000자의 연장선으로 거의 5천 몇천 자씩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이왕이면 쓰는 게 좋겠다 싶어서 어렵게 막 채워서 내시는 분들이 많다고 제가 현장에서 들었는데, 이미 1000자 안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셨는데 억지로 분량을 채우려고 뭐 관련성이 적은 내용을 쓰신다면 오히려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활용을 하시고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는 저희 문항 구성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 직무에 대한 관련 문항인 4번, 5번은 알겠는데 다른 문항, 1번에서 3번까지의 문항에도 꼭 직무 관련된 내용을 써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우선 4번 문항은 저희가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써달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놨는데 다른 문항에서는 꼭 그렇지는 않죠. 이 대답을 드릴 때는 우선 저희가 왜 여러분들께 자기소개서를 제출해달라고 하는지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에서 문항에서 묻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저희 실제 업무에 투입됐을 때 여러분들께 기대하는 역량들입니다. 목표에 대한 높은 성취, 새로운 아이디어, 팀워크, 뭐든지 그래요. 그런데 정말 이 역량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현업에 오셔서도 이 역량을 정말 발휘할 수 있을지 평가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의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저희가 추측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직무 관련된 내용을 쓰시면 그런 모습이 현업에 와서도 발휘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기는 쉬워지겠지만, 꼭 그렇지 않아도 미래의 모습이 그림으로 그려지는 어떤 구체성이나 업무에 대한 연관성이 있다면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반대로 직무와 전혀 관련이 없고 너무 개인적인 사례, 취미활동이나 운동, 기타 일상에서의 사례들은 이 친구가 이 쓴 답안을 토대로 업무 상황에 처했을 때도 똑같이 발휘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기는 아무래도 힘들겠죠. 그래서 서류를 평가하시는 분들의 관점에서 본인이 실제로 입사하셨을 때의 모습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을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SK텔레콤의 인재사항을 알려주세요. 아니면 SK텔레콤에서 요즘 가장 주력하고 있는 사업이 뭔가요? 이런 질문들을 또 많이 주세요. 이 두 가지 질문을 얼핏 보면 전혀 다른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관계없는 질문이지만 저희에게 이제 가장 많이 질문 주시는 내용이기도 하고 대답이 결국 하나로 이어지고 있어서 함께 좀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 질문이 단순히 궁금하시다기보다는 자기소개서 작성하실 때 그리고 차후 전형 준비에 활용하시려고 아마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에 집중하기보다는 본인의 이야기 그리고 본인의 직무 역량에 좀 더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인재상부터 살펴본다면 저희의 인재상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문항에 다 녹아 있어요. 제가 아까 높은 목표 설정, 팀워크 이런 부분들을 다시 짚어드렸는데 사실 그게 저희의 인재상이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릴 게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문항 속에 녹아있는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저희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는 게 인재상에 부합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또 어떤 성격적인 부분 아니면 기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라면 사실 저희가 뭐 특정한 성격을 정해놓고 같은 성격의 지원자만 선발하지도 않고 그리고 뭐 특정 성격에 맞춰서 자기소개서를 쓰고 또 면접을 보는 과정이 오히려 스스로에게 좀 부담이 되실 거예요. 뭐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저희가 뭐 말씀드리는 내용대로 쓰신다고 하셔도 하루 종일 꼬박 진행되는 면접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의식하면서 응시하는 게 아무래도 좀 더 긴장도 부담도 많이 되시겠죠. 그것보다는 본인의 성격의 강점, 본인의 어떤 기질적인 강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오시고 어필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일하시고 계신 구성원들도 보면 뭐 외향적이고 진취적인 분들도 계시지만 내향적이고 꼼꼼하면서 굉장히 분석적인 분들도 고루 섞여 있거든요. 어차피 모든 업무가 협업으로 이루어지고 본인의 강점을 다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어떤 틀에 박힌 성격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SK텔레콤의 주력 사업에 대해서도 비슷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저희 SK텔레콤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건 참 감사하고 그리고 또 뭐 전형 과정상에 필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자기소개서라는 한정된 글자, 이 천자라는 글자 안에서 저희가 듣고 싶은 건 회사의 사업 얘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서류를 평가하는 평가위원들이 현업에 계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아무래도 사업에 대해서 훨씬 많이 알고 계세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전문가나 내부자 수준의 지식이나 인사이트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작성하시다가 뭐 SK텔레콤의 현재 사업과 본인의 경험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연결해서 작성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시면 뭐 인터넷이나 저희 매체나 아니면 텔레콤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사업 내용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략적으로 저희가 요즘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지만 좀 알아오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이제 포트폴리오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제가 앞서 포트폴리오 이제 몇 가지 직무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희 텔코 서비스 기획, ICT 인프라, 그리고 저희 글로벌 전형들, 마케팅, 데이터 어널리틱스 이런 직무들은 포트폴리오가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것을 제출해야 될지 그리고 제출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불이익이 있을지 이런 궁금증을 많이 주셨어요. 우선 포트폴리오는 앞서 드린 것처럼 본인의 직무 역량을 알 수 있는 자료면 형식, 내용 상관없이 제출 가능합니다. 다만 저희 증빙서류랑은 좀 다른 개념이라서 단순히 뭐 어떤 활동이나 수상을 증명하는 뭐 어떤 사진이나 뭐 수상 내역 같은 경우라면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뭐 어떤 주제에 대해서 연구했던 논문, 수업 시간에 진행했던 과제, 프로젝트, 뭐 대회나 공모전 발표 내용, 뭐 그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것도 참고 자료로 활용되는 내용이니까 천자의 기입란 안에서 본인이 활동하셨던 것들을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다면 제출하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자주 여쭤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연구과제, 프로젝트 이런 거 진행했던 내용 중에 좀 보안 문제가 있어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선 이 연구과제나 프로젝트 특히 이제 뭐 어떤 산학협력의 일환으로 다른 회사나 이런 분들의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는 자료들이 많죠. 이 포트폴리오는 활동하셨던 내용의 그 풀 버전을 제출하셔도 되는데 만약 어려우실 경우에 축약본이나 편집본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어떤 버전을 제출하시든 간에 본인이 어떤 내용을 수행했고 어떤 기여를 했는지 본인의 롤을 명확하게 드러나는 형태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제 일반적인 전형 말고 글로벌 인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글로벌 인턴의 지원 자격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글로벌 인턴은 저희가 아까 지원 공고에서도 명시해둔 바와 같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 국적의 소유자,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전형입니다. 해외 대학에 지금 다니고 계신 한국인 유학생이나 아니면 뭐 한국 국적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글로벌 인턴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그 일반 인턴과 마찬가지로 19년 1월에 입사 가능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 같이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비자 같은 경우에 취업과 관련된 비자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릴 예정이지만 뭐 인턴십 비자나 아니면 정규직 취업 비자 발급에 결격 사유가 없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저희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하신 분들을 모집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지금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시는 아마 외국인 분들도 계실 텐데 업무 담당자분들 그리고 다른 분들과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뭐 대략적인 문서 작성이 가능하신 수준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어에 대해서 또 한국어 관련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해야 가능한가? 이런 질문도 있으실 텐데요. 특정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라서 반드시 취득하실 필요는 없고요.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무리 없게 하실 수 있으시면 지원 가능한 대상으로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서류 전형 작성도 한국어로 작성해 주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서류 전형 이후에 필기 전형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도 응시를 가능하다는 점 함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글로벌 인턴과 관련해서 선호하는 국가가 언어가 있나요? 라는 질문이 또 많으셨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호하는 국가나 언어는 없습니다. 글로벌 전형의 취지가 저희가 다양한 관점에서 좀 새로운 인사이트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분을 찾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의 사업의 경우에도 특정 국가만 아니면 특정 마켓만 타겟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양한 국가들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점에 대해서는 그냥 국가의 선호는 없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국가, 국적 아니면 본인의 사용 언어에 얽매이시기보다는 본인의 경험이나 역량을 중점적으로 본인의 이제 글로벌 역량에 대해서 자기소개서에서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